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한국서부발전 자기소개서 항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에 앞서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앞에 제시한 입사 지원서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자소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직무 수행 능력 중심으로 강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느낀 점이라든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도 이 팩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과와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특히 위에 입사지원서에 여러분들이 10개 정도까지 그 활동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그 기재하신 10개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풀어내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직무와 연관된 부분 위주로 이야기를 하셔도 문제가 없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상기 항목에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50자까지 작성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나 어떤 팀에서 어떤 주요 역할을 맡았는지 정도로만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경험 및 경력 기술서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수행을 했고 관련해서 어떠한 객관적 성과와 함께 어떤 역량을 더 쌓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뭐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어떤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느낌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및 경력 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강민혁 경력 기술서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이 최소한 지원하는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로얄티 관련된 항목들이 최근 이제 에너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남동발전이었나요? 관련해서 유사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한국전력공사에도 이와 유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이제 묻지마 지원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공사에 대한 비전과 사업을 이해하시고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한 상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업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의 능력을 강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경영 이해라든지 업무 이해 능력을 좀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당연히 서부발전의 신년사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략 체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해당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 외에도 웹진, 서부공감, 인재상,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계획이라든지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서 작성할 수 있는 주요 참고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타 회사와 다르게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강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짜증나고 어떻게 보면 친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일단은 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세계 최고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달라고 했거든요.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여기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도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거창하게 한국서부발전이 뭐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보다도 기존의 이 한국서부발전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과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거고, 뭐 최근에 뭐 신년사 내용들을 봤을 때 특히나 중점을 두고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공감한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작성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전략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전략에 공감을 하는 거라면 확실하게 나는 이러한 부분에 공감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주셔야지, 본인이 낸 아이디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만의 아이디어인 것 마냥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서부발전은 어떠한 비전하에 어떠한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국민들의 어떤 니즈, 이런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지금 서부발전이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세부 전략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이제 공감하고 있고 최소한 서부발전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지원했고 나는 그러한 부분을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남동발전과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서부 발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방점이 여기다 더 찍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개인의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수행해서 어떠한 직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원하는 기업의 어떠한 목표에 좀 기여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역할 같은 거는 당연히 직무기술서에 이제 직무 수행 내용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당 내용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그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지원한 땡땡 직무에서 특히 뭐 어떤 역할 등을 수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 중에서도 어떤 역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아이디어나 어떠한 방법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면 뭐 해당 직무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서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전력과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제시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만 제시하다 보면 아무래도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량 공세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제시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만 보여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특히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원 직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등을 예상하시고 그런 것들도 좀 이겨나가겠다. 뭐 그런 정도로 극복 의지만 보여주셔도 뭐 엄청나게 기발한 아이디어까지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우리 서부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마음이 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동안 공공기관 지원자라면 많이 작성했던 부분인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인재상에 해당되는 변화를 주도하는 도전 인재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도전 경험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라는 창의성의 개념은 이 도전적인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약간 두 키워드가 약간 사촌지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아래 세부 뉘앙스에 좀 더 부합이 된다라는 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존 방식에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상황 자체가 이미 문제가 터졌다기보다도 본인이 선제적으로 문제를 도출했던 소재를 쓰시는 게 더 좋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문제가 터졌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나쁘진 않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혹은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도출하는 주인 정신을 바탕으로 조직을 위해서 뭔가 더 해내려는 그게 이제 결국 변화를 주도하는 도전 인재에 포함되는 모습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면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강조하려고 하시는데 뭐 기발한 아이디어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원인을 원래는 A라고 봤기 때문에 항상 유사한 방법만 나왔는데 문제의 원인을 B라고 봤기 때문에 그 B에 어떠한 적합한 아이디어를 실행하다 보면 새롭게 실행한 아이디어가 결국 기존의 아이디어와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뭐 아이디어로 뭐 천지개벽을 했다 뭐 이런 느낌보다도 본인이 새로운 방식은 결국 기존에는 어떤 A라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유의 그 방식이 있었는데 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B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B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어떠한 새로운 방식이 나와서 그 부분을 실행한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서 강조하는 그 원인 분석에 대한 부분과 연결지어서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러한 문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2-2는 결과적으로 현실성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성을 강조하실 때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그냥 한 방에 해결됐다라는 약간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물론 글자 수의 압박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는 건 알겠는데 2-2에 대한 질문들의 의도는 뭐냐면은
분명히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면 말 그대로 바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성과를 얻기보다도 어떠한 장애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연속성, 지속성, 발전성을 좀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는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하다 보면은 그게 현실에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반대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어떤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냈느냐, 현실적으로 그 다양한 방법도 시도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나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최초에 우리 지원자가 제시했던 아이디어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한 이제 그런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나 이 서부 발전이라든지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를 주도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전성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아이디어가 주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진적으로 개선했다기보다도 주변 사람들도 공감을 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개선했다라는 게 좀 안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선호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 외에도 굉장히 100만 가지 방법으로 글을 쓸 수 있겠지만은 저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근데 개선된 결과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라면 충분히 그걸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배가 향상됐다, 말 그대로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게 개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항목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뭐 이제 그냥 단골 질문이죠, 여러분들. 그 대인관계 능력에서 인재상 그리고 상생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협력 인재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갈등이 벌어졌던 상황은 항상 얘기하지만 목표와 방법, 역할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갈등일 수 있겠고 보통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감정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팀 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의 전 남친이 지금의 내 남친이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극단적인 어떤 감정이 약간 조금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소재를 잡을 필요가 없고요. 직장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목표와 방법, 역할의 불일치로서 이런 갈등을 소재를 잡아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당연히 이제 존중해주고 이제 공감을 해줘야 되겠죠. 갈등이 발생하면 짜증나가 아니라 그래 항상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공감을 좀 해주는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니즈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이구나. 그걸 감안하고 팀의 목표 달성과 나의 어떠한 주장의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좀 설득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과는 당연히 어떤 좋은 성과로 연결이 됐을 텐데 중요한 것은 갈등의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나와 누군가의 갈등이었는데 결국 그 친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향후에 이제 조율된 방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좋은 성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탕수육, 여러분들은 치킨. 근데 제가 우겨가지고 탕수육을 먹으러 갔어. 여러분들이 맛이 없게 먹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치킨 먹고 싶었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갈등 해결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 탕수육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저보다 탕수육을 더 맛있게 먹어. 그러면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줌으로써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협력과 그런 조율을 좀 잘 해낸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자 수는 충분히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4번 항목인데 요게 좀 항목이 좀 아쉽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뒤에 있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라고 얘기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를 얻기 위한 노력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름 담당자께서 뭐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셨겠죠. 제가 뭐 감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방법을 바탕으로 같이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잖아요.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경쟁력은 직무 수행 능력일 수도 있고 직업 기초 능력일 수도 있고 뭐 인재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등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그 대표적인 경쟁력은 무엇이고 이를 얻기 위한 노력을 작성하라고 하면서 이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쟁력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2번 상번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갈등 관리 능력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능력을 제외한 8가지 중에서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직무기준수상에 나와 있는 이 직무 수행 태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 능력을 선택을 하시고 작성하시게 된다면은 약간 이 항목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지원 직무와 유사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직무 역량을 작성하게 될 경우, 직무 수행 능력을 작성하게 될 경우에 4-2번 항목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스킬도 좋지만 뭐 여기서 직업 기초 능력이나 직무 수행 태도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직무 수행 능력은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경력 기술 수상에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꼭 여기서 강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도 당연히 강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역량을 쌓아왔느냐,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연결하면서 여러분들 역량을 개발했던 걸 강조하셔야겠죠. 어떤 교과목이라든지 외부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스터디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책이라든지 현직자 인터뷰라든지 직접 방문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경로 등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 직무의 유사한 상황에 적용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쌓아왔다 등등등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런 걸 신나게 썼는데 문제는 그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다 버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무 수행 능력을 여기서 찾게 되면은 본인이 직무 관련된 경험이 없으면 사실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 과정에서 그 뭐 분석력을 강조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원 직무에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러한 분석력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과거에 그 직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때 혹은 간접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할 때도 이러한 분석력을 잘 활용했고 그러한 분석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입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역할을 수행할 때 이런 분석력이 중요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지원 직무 역할을 수행한다든지 지원 직무에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등 그런 상황을 좀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사 시에 제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앞에서 강조했던 저의 경쟁력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지원 직무와 유사한 사례 혹은 간접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도 팀 활동을 할 때 뭐 이런 분석력이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런 분석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위에서 이야기한 부분과 겹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어색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시고 너무 여러분들이 막
100%막 정교하게 딱딱 맞추지 않으셔도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력이 있고 최소한 그런 경쟁력이 지원 직무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강조한 경쟁력이 지원 직무에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만 알고 있다라는 것만 제시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4번 항목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질문의 뉘앙스상 당연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상황을 고려하셔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20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요약해가지고 강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간만에 한번 외쳐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뭐다? 사랑이다.